8월 6일 수요일. 지금은 이제 새벽 1시 반 정도 돼서 7일 목요일로 넘어가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견해, 여기 보면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 한국 증시 코스피는 고점대이다. 고점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등등. 이 글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제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랑 부동산이 이제 대폭락하는 게 반드시 온다. 이제 그 추세나 시기적으로 언제 올지는 저도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영상에서처럼 인버스는 과거에 이제 좀 매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현 상태가 일단 고점대고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이제 결국 대폭락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는 약간의 잘난 척이 좀 들어가 있는 글이기도 하죠. 약간의 잘난 척이 좀 들어가 있어요. 뭐 맞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쓴 건데, 대폭락과 이제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대폭락이 반드시 나올 거다, 경제 위기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과거 영상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글을 또 올렸었는데 23년도 1월에 이제 바닥 이후 상승을 예상했고 이렇게 나왔고, 24년도에 이제 1월에 바닥을 보고 있었고, 이후에 이제 상승할 거고, 상승하고 나면 이제 하반기부터 폭락이 예상된다. 근데 폭락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하락이 나왔어요. 폭락은 안 나왔고. 그래서 25년도 1월에도 이제 바닥 이후에 상승이 나올 거다 라고 봤는데 상승이 나왔죠.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뭐 제가 보는 저항대까지 다 돌파해서 좀 많이 나왔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오히려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의 갭 차이가 크죠. 코스닥은 상단까지도 못 왔으니까, 저항에. 근데 코스피는 다 돌파하고 이제 오버슛이 나오고 있는 좀 자리라서 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지금이죠. 좀 더 오를 수도 있으나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잡혀있고 강하기 때문에 뭐 그게 어디까지 가서 이제 딱 멈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상태는 오르든 어쩌든 고점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 이것도 뭐 다 읽어보시면 되긴 하겠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경제성장률 GDP가 국내 총생산이죠. 국내 총생산이 0.8% 상승한다. 0.8% 상승한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성장률 둔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20년 코로나 이후에 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소비가 지속돼야 이제 생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같이 수요와 이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경제는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순환될 때 이제 고성장으로 가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20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가. 그래서 이게 계속 좋아지려면, 계속 유지를 해주려면 고성장이 뒷받침돼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로 이제 1, 2위, 23년도인가 24년도 뭐 이렇게 과거 기사부터 제가 봤는데 막 1, 2위, 1, 2위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위험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계부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금리 인하 같은 것도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면은 결국에 미래가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려면 뭐 코로나처럼 0% 1%대 수준으로 내려가기가 힘들고요. 일단 왜냐면은 미국이 4.5, 한국이 2.5, 2%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일단 이렇게 좀 내려서 얘기를 하면 2%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금리도 미국보다 낮은 상태에서 계속 낮아진다. 이미 낮은데 계속 낮아져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고 각자의 이제 근거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도 또 읽어보시면 돼요. 뭐 중국처럼 내수, 일본처럼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일본처럼 낮은 금리를 해외 투자 몰빵, 뭐 이런 패턴. 근데 한국은 이제 대부분 자본 자산이 부동산에 몰빵돼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부동산 폭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대폭락을 보고 있는 거죠. 경제가.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사진으로 좀 뽑아서 가지고 온 거고, 뭐 간단합니다. 코스피예요, 코스피. 코스피고, 그냥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 종합 나와 있죠. 코스피 종합.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이게 연봉이거든요. 근데 상단에 있죠. 지금 이렇게 상단 가격대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봉인데 월봉 요 구간을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다. 만약에 적당한 매집과 함께 요 구간을 돌파하면 저도 이제 그때는 엄청난 대세 상승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월봉 체크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봉인데 주봉은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과거에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다가 거래량 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좀 애매해지죠.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도 하고 또 상승했다가 뭐 횡보했다가 하락도 하고 그래서 애매한 부분 좀 잘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캡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봉이에요. 일봉은 뭔가 되게 엄청나게 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막 이 이평선들을 타고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지금 막 엄청난 공방전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죠. 일단은 당장은 심상치 않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넓게 보면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배당 수익률, 코스피 지수, 코스피의 배당, 배당이 아니고 잘못 얘기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PBR입니다. PBR 1배가 넘었다, 1.1배를 향해 가고 있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온 GDP 성장률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또 나올 텐데, 이렇게 전망치를 나오죠. 여기서 25년 2월 전망과 5월 전망을 비교해 주시고, GDP 24년도에 2%, 25년도, 26년도 전망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다양하게 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 GDP 순위로는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1, 2, 3, 4, 5, 6, 7, 16이네요. 16이 이렇게 떨어진 건가? 떨어진 것 같죠? 과거 잘 나갈 때 대비. 저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16이네요 지금. GDP 대비. 경제 성장률, 이게 1분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2분기. 1분기에 역성장 나왔죠. 그래서 되게 그랬는데 2분기에 좀 다시 회복하면서 좀 잘 나가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뭐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읽어보면 좋기는 한데, 화면이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아무래도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이거는 화면을 이렇게 좀 확대를 하면 좀 보이죠. 이렇게. 이게 아닌데 확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동영상이니까 어차피 원하는 구간에서 멈추셔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뭐 대충 경제 성장률이니까 GDP에 관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24년도 해서 이렇게 나오죠. 성장률이 이렇게 어떤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GDP 실질입니다. 실질. 밑에는 아마 날짜일 거예요. 화면이 좀 흐린데 날짜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요. 2% 이렇게 나오는 거 실질 GDP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떤지 이제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000년도부터 보면은 여기가 2000년도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2008년도 위기 때 2009년
낮아졌고, 코로나 때 역성장 나왔고, 이게 실질이에요. 실질 GDP. 그래서 이 실질 GDP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명목입니다. 여기 써져 있죠, 명목. 또 글씨가 좀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증감률, 여기 보면은 증감률 나오죠. 증감률. 그래서 이 작은 짝대기가 증감률이고, 이게 명목 GDP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명목 GDP는 그냥 GDP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 실질은 이제 명목에서 물가 상승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이 되는 거죠. 뭐 대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실질이랑 다르게 명목은 쫙 상승하죠. 계속. 이제 증감이 이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년도 코로나 이후로 증감을 많이 하고 있죠. 성장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 하지만 실질로 봤을 때는 이제 물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 2020년 역성장한 코로나 이후 여기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또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가계 신용이네요. 가계 신용.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 신용, 가계 대출, 판매 신용 이렇게 자세하게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증감률하고 이 그래프 가계 신용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가계 신용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게 수치도 이렇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찾아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사에서 봤던 가계부채 총액이랑 GDP 대비 비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명목 실질 대비로 차이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일단 20년도가 좀 셌네요. 20년도가 좀 세고 이후에 GDP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좀 줄어드는 모습 보면은 가계신용 1번 가계대출,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 20년도 이후에 가계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증가. 근데 이제 비율이 떨어졌죠. 비율이. 이거에 이런 함정을 좀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늘어났는데, 이제 GDP 성장에 의해서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는 구간이 있었느냐, 이제 그런 구간에 대비해서 이제 비율이 변하는 거,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계부채 비율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아까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세하게 보면은 완만하게 올라옵니다. 이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과거에 고성장하거나 이제 그런 시기 빼면은
완만하게 오르다가 이때 코로나죠. 코로나 이후로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코로나 이후, 여기 코로나죠. 코로나 이후로 이제 좀 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비자 심리지수 100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선이 100입니다. 그래서 100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다른 데이터랑 같이 합산해서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밑에는 날짜입니다. 월 단위로 해서 좀 이렇게 분기별로 나오는 것 같은데, 분기별로는 아니네요.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연 단위로 있어서 이렇게 좀 더 보면은 편할 텐데, 없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경상수지, 이거 되게 중요하죠. 경상수지. 나라의 그런 실적, 기업으로 치면 이제 기업의 실적이 나라의 실적으로 보면 되고, 단기 순이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순이익 정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경상 수지, 총 수출, 총 수입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1년 동안 돈 많이 벌었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수치가 24년도에 굉장히 높았어요. 과거에 되게 지지부진하다. 엄청 부진했죠, 이때. 20년도, 21년도. 그래서 22, 23 엄청 부진했고, 이때 실제로 증시도 좀 하락이 나왔죠. 24년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국부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국부 관련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시면 좋아요. 일단은 과거 2년이 안 좋았다가 이번 연도에 되게 24년도에 좋았고 25년도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 수도권 아파트 가격 지수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때가 이제 코로나예요. 2020년 확 올라왔죠. 그리고 이후에 또 확 떨어져 갖고 이제 여기가 지금입니다. 수치를 보면은 이것도 여기 23년 6년 이제 이것도 월별로 이렇게 나오네요. 월별로. 이것도 역시나 연 단위로 나와 있진 않아서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요. 이게 7월 자료거든요. 7월 달에 제가 한 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금리예요. 금리. 이거는 뭐 그냥 날짜 정도만 조금 보시고, 여기서부터 날짜 정도만 이렇게 날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리가 이제 2.5 정도, 2.4 이렇게 나오네요. 국채. 이것도 과거에 좀 찍어 놓은 건데 제가 시계를 달아놓지 않았네요. 이거 달아놨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7월 달쯤에 아마 찍었을 거예요. 7월 달?
오늘자 기준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채를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기준 2년, 오늘 기준으로 2년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2.35네요. 2.35 나오네요 지금. 네, 일단 이렇고, 이것도 이제 과거에 높았던 거,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낮았을 때도 있었고, 이제 고금리 시대로 좀 접어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없습니다. 한국국채 10년물이에요. 10년. 지금 10년물이고 지금은 2.75 나오고 있네요. 2.76, 2.765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76 이렇게 색채 공부를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좀 이것도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날짜 이렇게 쫙 보시고 2.8로 나오네요. 되게 변동성이 심해요. 국채 금리들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이 되게 길어졌는데 새벽 2시네요. 너무 피곤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견해는 일단 그 간략하게 결론만 나오는 건 그 글만 보시면 돼요. 그냥 글만 그냥 읽으시면 끝입니다. 안녕.